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가을이 다가오는 9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남가주 폭염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전력 수급에 여전히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9일 연속 절정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절정이 당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오늘 절정 경보는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더 늘어나 있습니다. 남가주를 향해 태풍 K가 북상 중입니다. 태풍 K는 허리케인 등급으로 멕시코를 강타한 뒤 세력이 폭풍으로 약화한 가운데 북상 중입니다. 허리케인 K는 빠르면 내일 오후 남가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홍수,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에 미리 대비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발생한 페어뷰 산불이 2만여 에이커를 전소시키며 확산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피령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빅베어에서 발생한 산불 1,100에이커를 전소시키며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 진화율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재산이나 인명피해 소식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내년에 공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화로 900억 원이 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은 도산 안창호 우체국 현판을 입수하고 안창호 우체국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에어컨 시설이 낙후돼 일부 교실에서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교 내 그늘이 부족해 학생들이 쉴 곳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LA시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737명,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을 겨냥한 새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뉴욕주는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8개월 만에 폐지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는 일제히 귀성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복잡한 당내 상황 속에서도 거듭 민생을 띄우면서 민심 잡기에 나선 것인데 다만 서로를 향한 공세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찰스 왕세자와 윌리엄 왕세손이 현재 도착했거나 지금 버킹엄으로 이동 중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서 천연가스도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를 아예 공급하지 않고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와의 경기에서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LA 엔젤스는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 4대5로 패한 가운데 오타니 선수는 시즌 33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오타니 선수와 MVP 경쟁을 하고 있는 양키즈의 에런 저지 선수는 시즌 55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에서 토트넘이 마르세유를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나폴리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했고 김민재 선수는 아스널의 살라를 꽁꽁 묶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출발했다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이 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97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9월 8일 목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그런데 LA 지역에 지금 구름이 끼면서 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다라고 방금 전 또 누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남가주 일대 낮 기온이 일주일째 지금 100도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주 수요일 8월 31일부터 지금 날마다 100도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 최고 기온 기록도 곳곳에 경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최저 기온 기록 또한 새롭게 작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기상청은 금요일 오후 토요일부터는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염 9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전력공급당국이 순차적인 단전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절전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독립시스템운영국 아이소는 오늘로 9일 연속 절전주의보인 플락스 알러트를 발령했고 특히 오늘은 이전과 달리 주의보 발령 시간대가 2시간 더 늘어나 오늘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늘어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아이소에 따르면 어제 순차적인 단전 조치는 다행히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대에 불필요한 전력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민들에게 거듭 당부 중입니다. 서부 지역 폭염에 따른 전력 대란이 이어지는 와중에 업체 간의 단전 주문이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6일 몇몇 도시에서 느닷없이 단전이 됐는데 캘리포니아 독립시스템운영국과 그리고 노던 캘리포니아 파워 에이전시 간의 메시지 전달이 잘못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도시별로는 산타클라라, 팔로알토, 알라미다 등이 포함돼 3만 5천 명 정도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몇 명이 단전을 겪었는지는 정확히 집계되진 않았으며 1시간 넘게 단전된 곳은 없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단전 직후 이를 독립시스템운영국에 알렸고 당초 주문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2,700만 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에너지 대란에 현재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곳곳의 학교에 에어컨 가동 중단이 이어진다며 건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아담스 고등학교의 한 임시교사는 더위로 인해 2명의 학생이 코피를 흘렸다고도 말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칼리지는 어제 캠퍼스 내 모든 에어컨 작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 리클레임 아워 서클스 LA 측은 LA 통합교육부 측이 극심한 더위를 대응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LAUSD의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676개 캠퍼스 가운데 599개 캠퍼스의 냉난방 환기 장치가 수명을 다했거나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학교 시설에 매년 1,95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학교 유지 관리에 매년 1억 1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통합교육부 측은 현재 비상모드에 돌입했고 1,900개 교실에서의 2,900건 이상의 에어컨 수리 요청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900개 이상의 이동식 에어컨 장치를 교실에 배치했고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서 에어컨 시스템 설치를 포함해 주방 시스템 개선에도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에어컨 시스템 설치뿐만 아니라 더위를 일시적으로라도 피할 수 있는 그늘부터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산불 소식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해멧 지역에서 발생한 페어뷰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377에이커가 전소된 것으로 일단 어제 저녁 기준입니다. 집계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율은 5%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엄청난 더위 속에서 산불이 모든 방향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마와 사투를 소방대원들이 벌이고 있지만 진화에 여전히 어려움을 따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산불이 더 많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페어뷰 산불로 목숨을 잃은 2명의 신원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불에 탄 차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면서 가족 또는 친인척 관계로 탈출을 하려다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산불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부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빅베어 인근에 발생한 레드포드 산불도 어젯밤까지 1100에이커 가까이 전소됐고 진화율 2%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이 산불이 산마루를 넘어 빅베어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지상과 상공 모두 총력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이 세븐옥스 지역의 글래스로드부터 사우스 포크리버 로드 등 여러 지역에 대피령을 발령한 데 이어서 이 베벌리 레인과 캐슬락 사이, 또 썸미 블루바드 이스트부터 클럽뷰, 또 에버그린 드라이브 사우스 등에도 대피령을 추가로 발령했습니다. 잠시 ABC7 연결해 보겠습니다. Into Southern California, but the big moisture supply is going to come down from the south. This is our Hurricane K with winds of 100 miles per hour. 자, 지금 It's off of 남가주가 Baja, 폭염 so it's moving 그리고 산불 northbound, 몸살을 앓고 and we're 있는데 going to keep 이를 it 모두 moving 해결해 줄 수 northbound, 있는 too. And when we look at 지원군이 something 될까요? very important here, 지금 바하 these are the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temperatures of the 허리케인이 ocean. We have 북상하고 66, 있습니다. 74, 멕시코 바하 77. 캘리포니아 해안에 머물면서 이 지역에 강한 바람과 비를 쏟아부었던 허리케인 K가 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리케인 K가 북상하면서 남가주 샌디에고부터 애리조나 일대에 갑작스러운 폭우와 홍수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국립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K는 현재 시속 10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채 북상 중이며 시속 15마일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빠르면 내일 캘리포니아 남쪽 샌디에고부터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허리케인 K로 로스카보스 지역, 멕시코 로스카보스 지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져 800여 명이 대피했고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행렬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허리케인 K는 바하 캘리포니아에 타격을 주면서 위력이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좀 약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열대성 폭풍으로 북상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빠르면 금요일, 늦어도 토요일에는 남가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산사태 등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는 큰 파도가 칠 것으로 예상돼 해변을 찾는 주민들과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에게는 주의가 당부되기도 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 남가주에 찾아올 비는 최근 일주일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남가주 폭염을 일단 진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최소 1인치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K가 세력이 점점 약화하고 있고 중심이 커지고 있어서 자연 소멸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남가주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9월 8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에 지역에 따라 구름이 점차 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보다 흐린 날씨와 함께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늦은 밤부터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토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날 금요일의 낮 기온보다 거의 20도 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구름 낀 흐린 날씨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낮 최고 기온은 예년께를 약간 밑돌아 쾌적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97도, 밤 최저 기온은 8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9도, 8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7도, 83도, 해안 지역은 87도, 8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1도, 낮 최고 기온은 8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4번 노스 방향입니다. 플라사리타 캐년 로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추돌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소토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사고 소식 보고됐고 101 사우스 방향 소토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보고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It's Your Journey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중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1,000를 지원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차가 없는 주민들에게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기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어서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에게 $1,000의 텍스 크레딧을 지원하는 법안은 게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받게 되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필요성과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로 뉴섬 주지사는 곧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화될 경우 개인 연소득 $40,000 이하, 부부 연소득 $60,000 이하 중저소득층 주민들은 차가 없을 때 $1,000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현금 환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법안 통과로 차가 없고 은퇴한 한인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한인 등 소수계 인종을 대상으로 한 특별 모기지 상품이 금융권에서 출시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크레딧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다운페이도 없어서 부담 없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커뮤니티 어포더블 론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모기지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솔루션은 소수인종 전용 상품으로 BOA 본사가 위치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을 비롯해서 LA와 텍사스주 달라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까지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흑인, 라티노 등 소수계 인종 비율이 절반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계의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 어포더블 론 솔루션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과는 달리 각종 장벽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모기지에 가입할 때 필수인 다운페이가 없고 금융업계의 다른 관련 상품들은 대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20% 이상의 선납금을 받는데 이것을 혁신적으로 없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클로징 피도 받지 않고 크레딧 기준도 낮춰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소수계 전용 모기지 상품 출시는 다른 주류 은행으로도 번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시장 자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주택구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상품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의 소셜연금 수혜자들이 이번 9월 두 번의 체크를 받게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SSI 베네핏이 매달 1일 수혜자 통장으로 지급되는데 오는 10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9월 30일에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SSI 연금은 개인마다 $841가 지급되기 때문에 9월 1일과 30일 이렇게 받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800만 명이 SSI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정체불명의 해커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받은 LA 통합교육부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또 컴퓨터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어제 컴퓨터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사이버 공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연방기관과 인터넷 기술 전문가들로 꾸려져 있는 TF를 구성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40만 명이 넘는 학생들과 6만 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실제로 LA통합교육부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학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 정보를 비롯해 이 학력 평가, 성적, 수업 시간표와 징계 기록, 장애 관련 보고서까지 유출됐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A통합교육부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30일 이내에 교육부가 보안 개선을 위해 즉각적으로 취할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후에 60일 안에 2차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90일 안에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보충 수업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주 하원이 상정해 뉴섬 주지사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안은 영어와 수학, 보충 과목을 듣는 학생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장애 학생들만 보충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성적이 낮아 전공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수준일 경우에도 보충 수업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그 외 학생들은 편입에 필요한 교양 과목을 듣거나 전공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가을 학기에만 캘리포니아 내 115개 커뮤니티 컬리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46개 캠퍼스가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내년에 공관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이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900억 원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총영사관이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관 재건축과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진행되는 한국의 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총영사관의 재건축은 지난달 30일 2023년도 예산안에 LA 총영사관 재건축 사업 명목으로 포함되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LA 총영사관 재건축을 위해 최대 약 9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설계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LA 총영사는 아직 불투명한 점이 많은 상황이지만 낡은 공간이 재건축을 통해 새로 나면 그동안 공간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LA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단순히 사무실 공간뿐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그 한국적인 걸 살리고 또 우리 커뮤니티, 동포사회의 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에 LA 한인타운 윌셔와 뉴햄프셔 코너에 위치해 있는 5층 규모의 LA 총영사관 건물은 한국 정부가 1988년 500만 달러에 구입한 것으로 건평 3만 3천 스퀘어 피트, 주차장 부지를 합쳐 대지가 1.2에이커 규모입니다. LA 총영사관은 매년 5만여 명의 민원인이 찾고 10만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 정부 최대의 재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56년에 지어진 건물로 올해 66년이나 되었고 낡은 시설과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재건축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한국을 주류사회로 널리 알리고자 이달과 다음 달에 한국의 달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한국의 달 프로그램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현석 영사입니다. 두 번째는 제49회 LA 한인축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가주 최대 규모인 40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는 LA 한인축제가 9월 22일부터 4일간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세 번째는 K-POP 페스타입니다. 세계 최대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인 3년 만에 개최되는 49회 LA 한인축제가 오는 22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국제공원에서 개최되는데 LA 총영사는 오는 24일 토요일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 코리안 퍼레이드 참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LA 한인축제 지원을 위해 15,000달러의 지원금을 한인축제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라크마에서 한국 근대미술 전시회가 열리며 23일 USC에서 K-POP 페스타,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에서 한국 공포영화 상영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 4일 온라인을 통해 총영사관과 란드 연구소의 공동 세미나, 6일 국경일 리셉션 등 9개의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한국의 달 프로그램을 통해 주류 사회의 다양한 한국 문화들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버지니아주 최초 아시아계 의원인 한인 마크 킴 주 하원 의원이 연방정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마크 킴 의원은 연방상무부에서 국제무역을 담당하는 부차관보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고별 메시지를 통해 의원직 사임을 발표하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다른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그만둔다라고 밝혔습니다. 재개발로 철거됐던 LA 한인타운의 도산한창호 우체국 재건을 위해서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이 최근에 기존 우체국 현판을 건물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 측은 현판 입수를 시작으로 도산한창호 우체국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산한창호 우체국 재건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기존 도산한창호 우체국 내부에 있었던 이 도산의 초상화와 역사 전시물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고, 대한민국민의 기념재단의 윤희 사장은 도산한창호 우체국 내부 건물들의 소유권은 연방우체국에 있다면서 내부에 있던 전시물을 되찾기 위해 수소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산한창호 우체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연방의원이 특정 위치 우체국에 도산안창호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법안을 단시 연방의회에 발의해야 하는 큰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익숙한 음악이시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 노래만 들으면, 이 음악만 나오면 소름 끼친다, 뭐 이런 한때 오징어 게임 많이 보셨던 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죠. LAC가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의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력과 성과를 기념해 오징어 게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잔니 12지구 시의원이 LAC 의회가 매년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는 결의안을 지난주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잔니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 문화와 전통을 알렸고 미국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목소리를 키우는 성과를 남겼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미국에서 특정 드라마 등을 주제로 공적인 기념일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날로 지정된 9월 17일은 넷플릭스가 지난해 전 세계에 이 드라마를 공개한 날 9월 17일입니다. 결의안은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배우 조합상을 받았고 방송계 최고 권위상 에미상 작품상 후보 등에 오른 것과 관련해 오징어 게임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식입니다. 한국일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브리핑은 박흥률 특집 기획국장의 칼럼인데요. 기후위기 관련해서 칼럼에 쓰여 있습니다. 미국의 폭염 사망자는 각각 토네이도, 홍수, 한파 등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라고 시작이 되는 칼럼인데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04년부터 18년 미국에서 연 700명 이상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집계한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수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폭염과 폭우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실어놓고 있습니다. 엘고어 전 부통령은 2006년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통해 환경재난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80%까지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차원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환경보존 캠페인이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의 한 어린이도 재활용 폐품 수집을 통해 환경 보호에 나서서
또 화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박흥률 특집기획국장은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부터 현재 폭염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적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펠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BBC 방송 연결해 보겠습니다. Of course, not in the past year, to speak to so many people, and they write to her, and so she has seen it as part of her role to try to sense what is the mood, what is the feeling around the country. 현재 영국의 모든 방송들, 대부분의 방송들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 내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보가 지금 몇 시간째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건강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주치의들이 아침에 더 살핀 뒤 폐하의 건강이 우려스럽다는 판단을 내놓고 의료진들이 지켜봐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현재 스코틀랜드 벨모럴 성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벨모럴 성은 통상 여왕이 여름을 보내는 곳입니다. 지난 6일 이곳에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의 사임을 보고받았고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행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라는 의사들의 권고로 하루 일정을 지난 7일에 어제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왕실 직계 가족들은 속속 벨모럴 성으로 이동 중입니다. 찰스 왕세자 부부와 앤 공주,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 등 여왕의 4자녀와 윌리엄 왕세손이 이동 중이며 해리 왕자 부부도 스코틀랜드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윌리엄 왕세손의 부인 케이트와 3자녀는 윈저성에 남아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나라 전체가 소식에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고,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 등 주요 정치인들과 성공회 수장인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 등 속속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의회에서 에너지 위기 대책을 내놓는 중에 보고를 받았고, 하원 의장은 잠시 논의를 중단하고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뉴스의 의원들의 표정을 보면 사안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BBC 방송도 정규 방송을 완전히 끊고 여왕의 건강 소식과 현재 주변 상황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국인들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왕실 발표 후 접속이 폭주하면서 왕실 홈페이지가 마비됐고, 벨모럴 성 밖에는 여왕의 안녕을 비는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빗속을 뚫고 많은 지지자들이 여왕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 벨모럴 성 밖에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왕 소식을 함께 들은 영국 의회의 한 직원은 기자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분이었고 그런 분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너무 슬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주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코로나 발생이 줄었으며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보다 1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결과인데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는 28개월 만에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확진자 수는 420만 명 이하로 전주보다 1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3,700여 명으로 5% 줄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습니다.
지난 2월에 비해 주간 단위 코로나19 사망자가 80% 넘게 줄었지만 여전히 44초마다 한 명씩 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계절적 특성에다 변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아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주가 28개월 동안 유지해온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지난 4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의무화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환자 수가 줄고 오미크론 변이 맞춤형 백신이 승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Department of Health will be issuing new guidance regarding masks based on the CDC guidance, and starting today, mask will be optional. 뉴욕주는 그러나 노인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신의 책임 아래 마스크를 벗더라도 타인의 마스크 착용은 존중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호흡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팬데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호흡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폐의 호흡기 점막에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증화와 전염을 모두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흡용 백신이 장기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향후 비슷한 바이러스 위협에 대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2세대 백신 개발을 장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호흡용 백신에 대한 우려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바인 케르코브 WHO 코로나 바이러스 기술 책임자는 호흡용 백신을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데이터를 살펴보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인도 보건당국은 각각 자국 내에서 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흡입용 백신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 후반기에는 홈런 대결, MVP 대결 아주 관심을 끌고 있죠. KBS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4경기 연속 담장을 넘기는 괴력을 뽐냅니다. 시즌 55호째로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세운 양키스 우타자 한 시즌 최다 홈런을 넘어섰습니다. 저지의 아메리칸 리그 MVP 경쟁자 오타니도 시즌 33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뭐 아니면 도인 걸까요? 나머지 4타석은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5대3으로 앞선 8회 1번 타자 김하성이 바깥쪽 변화구를 밀어쳐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2루를 받고 고개를 까딱까딱하는 특유의 세리머니까지 김하성은 2경기 연속 타점으로 샌디에고의 2연승에 앞장섰습니다.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도 선발로 나온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의 퇴장을 유도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 나선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는 철벽 수비로 팀을 이끌었고 나폴리는 리버풀을 3골 차이로 대파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소식 모았습니다. 산체스가 빠졌는데도 마르세유는 강했습니다. 마르세유의 강한 압박에 토트넘은 내내 고전했고 답답한 경기 흐름은 후반전에야 바뀝니다. 후반 2분 손흥민 선수가 폭발적인 스피드로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만들려는 순간 마르세유 은벤바가 뒤에서 태클을 합니다. 은벤바는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했고 수적으로 우세해진 토트넘은 서서히 경기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후반 31분 페리시치의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머리로 받아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5분 뒤 히샬리송이 다시 한번 헤더로 추가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합니다. 손흥민은 활발하게 움직이며 슈팅 기회도 잡았지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하고 후반 41분에 교체됐습니다. But Marseille for sure is a really good team. For us it was important to get 3 points to start well this competition. Also because we need to take confidence. 나폴리에서 뛰는 김민재 선수는 리버풀전에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나폴리는 지엘린스키의 멀티골과 앙기사와 시메오네의 연속골로 리버풀을 4대1로 제압했습니다. 리버풀은 디아스가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리버풀의 버질 반다이크보다 훨씬 더 견고한 수비를 보여준 김민재는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양팀 수비수 가운데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전반 33분 레반도프스키의 오른발이 번쩍합니다.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간 가마차기 슈팅. 두 번째 골은 정확하게 배달된 크로스를 여유 있게 머리로 마무리. 후반 22분 이번에는 토레스의 패스를 논스톱 중거리 슛으로 때려 골망을 갈랐습니다. 해트트릭을 의미하는 손가락 3개를 들고 기뻐하는 레반도프스키.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도르트문트, 뮌헨, 바르셀로나 이렇게 3개 팀 소속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바이에른 뮌헨 사네의 마법 같은 골입니다. 패스를 주고 받고 다시 주고 받아서 슛 들어갑니다. 사네가 혼자 2골을 터뜨린 바이에른 뮌헨이 인터밀란을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메이저 테니스 대회 US 오픈 남자 4강, 여자 4강이 모두 결정됐습니다. 남자 단식 4강은 알카라스와 프란시스 티아포의 경기로, 그리고 또 다른 경기는 루드카렌 하차노프 이렇게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카를로스 알카라스가 오늘 새벽 2시 50분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4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 알카라스는 뉴욕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얀니크 신네르와의 8강 경기에서 무려 5시간 15분의 대접전 끝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 알카라스와 신네르의 8강전은 이번 대회 최고의 승부로, 명승부로 꼽혔습니다. 신네르도 2001년생으로 두 젊은 선수가 왜 테니스의 미래로 불리는지 보여준 경기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오늘 새벽에 끝난 경기로 여러 기록이 나왔습니다. 먼저 새벽 2시 50분에 끝난 경기는 US 오픈 역사상 가장 늦은 경기 종료 시간이 됐고, 알카라스는 2005년 프랑스 오픈의 라파엘 나달 이후 메이저 대회 최연소 남자 단식 4강 진출 선수가 됐습니다. 종전 US 오픈 가장 늦은 경기 종료 시간은 새벽 2시 26분이었는데 새벽 2시 50분으로 이를 연장시킨 것입니다. 또 US 오픈 역대 최장 시간 경기는 1992년 스테판 에드버리와 마이클 창, 이 두 선수의 준결승으로 5시간 26분이었는데 이를 새로운 경기 시간을 두 번째로 오래 걸린 경기 시간 5시간 15분을 기록한 것입니다. 한편 여자부 4강 진출자들도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이가 시비용테크와 아리나 사발렌카, 온스 자베르와 카롤린 가르시아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2022년 9월 8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엑스프로, 주택융자 신청해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